a message of hope and optimism. Optimism that is based on actual physics. Earth can and will move to a sustainable energy economy and will do so in your lifetime. 안녕하세요. 오늘은 테슬라 FSD의 진행 현황과 전망, 로보택시 및 사이버캡의 진행 현황과 전망, 테슬라 차량 판매 현황 및 전망, 스페이스X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1. 테슬라 FSD의 진행 현황과 전망. 최근 테슬라의 완전 자율주행 FSD 시스템이 세계 양대 자동차 시장인 중국과 유럽에서 연이어 규제 장벽을 넘어서며 글로벌 상용화를 향한 전례 없는 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테슬라 FSD의 진행 현황과 시장에 미칠 영향, 그리고 향후 전망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테슬라 FSD의 진행 현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테슬라 FSD는 북미 중심의 데이터 수집 단계를 넘어 전 세계 주요 국가의 현지 도로 규제를 잇따라 통과하는 글로벌 확산기에 진입했습니다. 중국 당국은 오랜 심사 끝에 테슬라 FSD의 호환 및 공공도로 사용을 공식 승인했습니다. 이번 승인은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중국 국빈 방문 일정에 일론 머스크 CEO가 경제사절단으로 동행한 지 직후 전격 발표되었습니다. 미중 정상회담 직후 규제 빗장이 풀렸다는 점에서 양국 기술 협력의 상징적 이벤트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중국 내 판매 가격은 일시불 기준 64,000위안, 한화 약 1,300만원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다만 과장 광고 및 법적 책임을 방지하기 위해 중국 내 공식 명칭을 완전 자율주행이 아닌 테슬라 운전자 보조 시스템 형태로 변경하여 운전자의 지속적인 출시가 필요한 레벨 2단계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테슬라는 베이징, 상하이, 심천 등 중국 내 9개 주요 대도시에서 실도로 주행 테스트를 위한 자율주행 테스트 엔지니어를 대거 채용하며 대대적인 롤아웃을 준비 중입니다. 보수적인 규제로 유명한 유럽연합에서도 거대한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UN 유럽경제위원회의 새로운 주행 보조 규정 발효에 발맞추어 개별 국가들의 승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덜란드 차량국이 유럽 최초로 FSD 주행을 승인한 데 이어 최근 리투아니아가 유럽연합에서 두 번째로 FSD의 실도로 주행을 공식 허용했습니다. 벨기에 연합교통부 장관은 브뤼셀, 왈로니아, 플랑드르 중 어느 한 지방 정부에서만 승인을 받으면 벨기에 전역에서 FSD 효력을 인정하겠다는 전향적인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이로 인해 복잡한 지방 자치 규제 체계가 단번에 해결되었습니다. 네덜란드와 벨기에의 선례를 바탕으로 스페인 등 다른 유럽 국가의 오너 연합과 민간 단체들이 자국 교통당국에 FSD 조기 승인을 압박하는 청원서를 제출하는 등 유럽 전역으로 승인 도미노가 확산되는 추세입니다. 테슬라는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를 통한 반복 매출 구조를 확립하기 위해 비즈니스 모델을 대대적으로 개편하고 있습니다. 북미에 이어 유럽 시장에서도 2026년 5월 21일을 기점으로 일시불 구매 옵션을 전면 폐지하고 월 99유로의 월간 구독 서비스로 일원화했습니다. 반면 중국 시장은 당분간 기존의 일시불 구매 방식을 유지하며 시장 침투율을 높이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FSD 전면 확대가 미칠 경제적 기술적 영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율주행 인공지능의 성능은 주행 데이터의 양과 질에 비례합니다. 세계 최대의 차량 밀도와 복잡한 도로 환경을 가진 중국 시장, 그리고 구도심과 로터리, 회전 교차로가 많아 난이도가 높은 유럽 도로의 주행 데이터가 테슬라의 신경망에 본격적으로 유입되기 시작합니다. 이는 북미 환경에 최적화되어 있던 FSD 엔진의 범용성을 완성하고 자율주행 알고리즘의 고도와 속도를 수배 이상 끌어올리는 계기가 됩니다. 최근 BYD, 샤오미, 화웨이 등 중국 현지 브랜드들의 급격한 성장과 저가 공세로 인해 테슬라의 중국 내 판매량은 다소 정체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현지 경쟁사들이 자랑하던 도시형 내비게이트 온 오토파일럿 시장에 테슬라가 FSD라는 압도적인 소프트웨어 경쟁력을 무기로 정면 도전장을 내밀면서 프리미엄 EV 시장에서의 브랜드 가치와 점유율을 방어할 강력한 무기를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메이저 완성차 업체 및 한국의 현대자동차 그룹 등이 점진적인 레벨 3 자율주행 상용화를 추진하는 상황에서 테슬라가 전 세계 수백만 대의 기존 양산 차량의 무선 업데이트로 자율주행 기능을 즉각 배포하는 방식은 업계에 엄청난 매기 효과를 유발할 것입니다. 글로벌 자동차 제조사들은 소프트웨어 중심 자동차 전환과 자율주행 투자를 더욱 서두를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전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최신 FSD V14 버전이 정밀한 공간 연상과 표지판 인식을 위해 높은 컴퓨팅 파워를 요구함에 따라 테슬라는 과거 2019년에서 2023년에 생산된 구형 하드웨어 3 탑재 차량의 하드웨어 한계 직면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구형 오너들을 위해 2026년 6월 말까지 핵심 기능 위주로 최적화된 FSD V14 라이트 버전을 별도로 제공하거나 최신 AIO 칩셋으로의 유상 하드웨어 업그레이드 옵션을 제한할 계획입니다. 향후 완전한 무인 자율주행은 최신 하드웨어 차량을 중심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번 중국과 유럽의 규제 승인은 단순히 운전자를 도와주는 레벨 2 서비스의 확장에 그치지 않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공언해온 운전자가 필요 없는 완전 무인 로보택시 비즈니스를 글로벌 스케일로 실행하기 위한 사전 법적, 제도적 기반을 다진 것입니다. 세계 주요 거점의 승인 도미노가 완성되는 2026년 하반기 이후부터는
각국 주요 도시 내에서 테슬라 차량을 이용한 자율주행, 공유 플랫폼 생태계가 구체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2. 로보택시 및 사이버캡의 진행 현황과 전망. 테슬라의 자율주행 생태계는 단순히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물리적인 인프라 구축과 실제 차량 양산이라는 거대한 상용화 단계로 빠르게 진입하고 있습니다. 최근 텍사스와 네바다에서 포착된 대규모 전용 시설들은 테슬라가 무인 운영 시스템을 어떻게 구현하려 하는지 보여주는 명확한 증거입니다.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의 모호크 2단계 시설은 약 36,000평방피트 규모의 세계 최초 사이버캡 전용 자동 세차 및 정비센터로 리모델링 허가가 신청되었는데, 운전자가 없는 차량 특성상 카메라와 센서 오염이 치명적이기 때문에 특수 클리닝 기능이 포함된 고도의 자동화 세차 베이와 타이어 서비스 장비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텍사스주 어빙에도 16개의 V사 슈퍼차저와 212개의 차량 보관 공간을 갖춘 35,000평방피트 규모의 정비시설이 계획되었으나, 최근 어빙시의에서 기존 비즈니스 오피스용도 구역과의 불일치 및 배터리 저장 시설의 안전성 검토 등을 이유로 조닝 심사를 잠정 연기한 상태입니다. 이 지자체의 규제 허들을 어떻게 넘느냐가 초기 확산 속도의 가늠쇠가 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이러한 허브들은 사람이 아닌 옵티머스, 휴머노이드 로봇이 투입되어 충전 플러그를 꽂고 소모품을 교체하며 내부를 청소하는 하차 후 완전 무인 자동화 공장 형태로 운영될 것이며, 로봇이 로봇을 관리하는 자동화 시대의 마스터 플랜이 이미 인프라 설계에 깊이 녹아 있습니다. 이와 함께 도로 위에서 목격되는 테슬라 로보택시의 움직임은 상용화가 임박했음을 더욱 강력하게 시사합니다. 테슬라는 차량을 여러 모듈로 나누어 동시 조립 후 결합하는 혁신적인 언박스드 제조 공정을 도입하여 기가 텍사스에서 사이버캡 초기 생산을 시작했으며, 2인승 구조의 35kWh 수준의 고효율 배터리 팩을 탑재해 주행 비용을 마일당 0.2달러 미만으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이미 휴스턴과 오스틴 일대에서는 독특한 금색 휠캡과 네트워크 데카를 부착한 사이버캡들이 대거 포착된 데 이어 최근에는 테스트 단계를 넘어 합법적인 도로 운행과 서비스 투입을 위한 행정적 절차가 완료되었음을 뜻하는 실제 정식 고객용 번호판을 부착한 차량까지 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핸들을 완전히 제거하는 것은 로보택시가 공식 운행에 합류하기 전 거쳐야 할 마지막 단계가 될 것입니다. 테슬라는 초기 테스트와 규제 통과를 위해 스티어링 휠이 있는 모델 Y나 프로토타입을 활용해왔지만, 사이버캡의 최종 지향점은 처음부터 운전대와 페달이 없는 피감독형 완전 자율주행 전용 모델입니다. 이 완전 무인화 단계를 뒷받침하기 위해 최근 테슬라의 로보택시 스마트폰 앱 소스 코드에서는 핵심적인 기능들이 대거 유출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승객이 문제 발생 시 즉시 테슬라 원격 관제 요원과 통화할 수 있는 원격 상담원 음성 통화 기능과 시스템이 차량 상태나 경로 이상을 먼저 감지하고 승객에게 기후 제어 및 경로 변경 등을 제한하는 선제적 원격 지원 기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아가 운전대가 없는 사이버캡이 예기치 못한 상황에 직면했을 때 원격으로 차량을 제어하거나 강제 시동을 걸 수 있는 핸들 없는 차량을 위한 수동 오버라이드 백엔드 제어 프로토콜까지 탑재된 상태입니다. 앞으로 테슬라의 자율주행 모빌리티 제국은 단계를 밟아가며 체계적으로 확장될 전망입니다. 현재는 라스베이거스와 텍사스의 전용 허브를 구축하고 로보택시 앱 기능을 고도화하며 사이버캡 초기 양산 및 규제 승인을 획득하는 인프라 빌드업 단계에 와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다가오는 하반기에는 텍사스의 오스틴, 휴스턴, 댈라스 및 네바다주 일부 지역에서 사이버캡을 활용한 무인 로보택시 시범 운영이 제한적으로 개시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내년인 2027년부터는 연간 수백만 대 규모의 본격적인 사이버캡 양산이 시작되어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약 25,000달러라는 가격에 판매될 예정이며, 개인 차량이 로보택시 네트워크에 참여해 수익을 쉐어하는 대량 양산 및 민간 판매 단계로 확대될 것입니다. 테슬라가 공개한 영상 속 풍요로운 미래는 지금 시작됩니다라는 슬로건처럼 자율주행 차량이 스스로 충전과 세차를 해결하고 옵티머스가 이를 정비하는 완전 자동화 생태계는 더 이상 먼 미래의 상상이 아닌 구체적인 도면과 허가 문서로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3. 테슬라 차량 판매 현황 및 전망. 테슬라가 글로벌 전기차 캐즘, 즉 대중화전 일시적 수요 정체 우려 속에서도 한국, 노르웨이, 유럽 등 핵심 시장에서 압도적인 판매 실적을 기록하며 시장 지배력을 한층 공고히 하고 있습니다. 경쟁 제조사들이 전기차 전환 속도를 조절하거나 고전하는 사이 테슬라는 가성비 중심의 트림 다변화와 경쟁력 있는 가격 정책을 앞세워 글로벌 국민 전기차 입지를 굳히는 모양새입니다. 카이지유 데이터 연구소와 각국 자동차 등록 통계 등의 최신 지표를 바탕으로 테슬라의 글로벌 판매 현황과 향후 전망을 상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국내 전기 승용차 시장에서 테슬라의 기세는 그야말로 독보적입니다. 카이지유 데이터 연구소의 2026년 5월 21일 기준 최근 발표에 따르면 올해 4월 기준 테슬라의 국내 누적 신차 등록 대수는 총 18만 871대로 집계되었습니다. 대한민국 전체 전기 승용차 누적 등록 대수 86만 1382대의 21.8%가 테슬라 차량입니다. 즉 국내 도로 위를 달리는 전기차 5대 중 1대는 테슬라인 셈입니다. 특히 연간 전기차 시장 점유율은 지난해 30.3%를 기록한 데 이어 올해 1월부터 4월까지는 31.2%까지 치솟으며 독주 체제를 더욱 공고히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폭발적 성장은 단연 모델 Y가 견인했습니다. 테슬라 전체 국내 누적 등록 대수 중 모델 Y는 12만 4,558대로 무려 66.3%를 차지하며 압도적인 1위 국민차로 등극했습니다. 그 뒤를 이어 최근 리프레시 모델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모델 3가 5만 5,852대 29.7%를 기록하며 쌍두마차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 테슬라 구매층은 트렌드와 기술적 얼리 어답터 성향이 강한 30대와 40대 개인 소비자에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보조금 절벽 속에서도 합리적인 가격대를 유지한 LFP 배터리 기반 하위 트림 모델들이 가성비를 중시하는 이들 세대의 수요를 완벽히 충족시켰다는 평가입니다. 세계에서 전기차 보급률이 가장 높은 전기차 천국 노르웨이에서는 테슬라 모델 Y가 자동차 역사에 남을 기념비적인 마일스톤을 세웠습니다. 노르웨이 도로교통정보협회에 따르면 2026년 5월 20일 기준으로 모델 Y의 누적 신규 등록 대수가 10만 224대를 돌파했습니다. 2021년 8월 노르웨이에 첫 인도된 이후 불과 4년 9개월 만에 단일 차종으로 10만 대를 넘긴 것입니다. 현재 노르웨이 도로위 전체 승용차 29대 중 한 대가 모델 Y일 정도로 도로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등록 차량의 87.6%가 개인 명의였으며 법인 명의는 12.4%에 불과했습니다. 이는 기업 렌터카나 플릿 수요가 아닌 일반 가정의 실구매층이 패밀리카로 모델 Y를 선택했음을 보여줍니다. 주 구매층은 주로 40대 초반으로 나타났으며 가구 내에서 온 가족이 공유하는 핵심 차량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지역별로는 수도인 오슬로가 1만 6,861대로 가장 많았고 베르겐 7,450대, 베룸 4,313대, 트로네임 4,240대 순이었습니다. 초기에는 대도시 위주였으나 현재는 중소도시와 지방까지 고르게 확산되어 틈새 EV가 아닌 완벽한 대중화를 이루었습니다. 기가 베를린에서 생산된 고품질 물량이 적시에 공급된 점과 노르웨이의 혹독한 겨울철 기후에 적합한 사륜구동 및 넉넉한 적재 공간이 흥행 요인으로 꼽힙니다. 도이치뱅크 분석에 따르면 테슬라는 노르웨이를 넘어 유럽 핵심 전체 시장에서도 강력한 질주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4월 테슬라의 유럽 판매량은 전년 동기 대비 2배 가까이 급증했으며 연초 대비로는 59%의 높은 성장세를 기록했습니다. 폭스바겐, 스텔란티스 등 유럽의 전통 자동차 제조사들이 전기차 수요 둔화와 마진 압박으로 생산 속도를 늦추거나 고전하는 사이 테슬라는 시장의 수요를 고스란히 흡수하고 있습니다. 테슬라의 강점은 수직 계열화된 생산 구조에서 나오는 경쟁력 있는 가격 정책입니다. 전 세계 기가팩토리 생산 효율성을 극대화하여 비용을 낮추고 이를 차량 가격 인하 및 다양한 금융 혜택, 초저금리 할부 등으로 소비자에게 환원하면서 경쟁사들과의 격차를 벌리고 있습니다. 테슬라의 장기적인 성장 잠재력은 여전히 강력하며 앞으로의 판매 전망 역시 밝은 편입니다. 유럽과 아시아 등 컴팩트카 선호도가 높은 시장을 겨냥한 차세대 가성비 모델, 일명 모델2 혹은 신형 저가 플랫폼과 로보택시 전용 차량인 사이버캡의 양산이 가시화되면 테슬라는 또 한 번의 폭발적인 볼륨 성장을 이뤄낼 것입니다. 단순한 이동 수단으로서의 전기차 판매를 넘어 FSD 자율주행 소프트웨어의 구독 및 라이선스 판매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이나 유럽 등 이미 테슬라 차량이 대량 보급된 국가에서는 향후 자율주행 규제 승인과 함께 거대한 무인 로보택시 네트워크로 전환될 준비가 되어 있어 차량 판매가 늘어날수록 소프트웨어 매출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락인 효과가 극대화될 전망입니다. 결론적으로 테슬라는 글로벌 전기차 시장의 일시적 정체기 속에서도 한국의 3040 세대, 노르웨이의 실속형 패밀리 수요, 유럽 전역의 가성비 구매층을 완벽히 사로잡았습니다. 차량의 하드웨어 완성도와 가격 경쟁력, 그리고 독보적인 자율주행 인프라가 맞물리면서 테슬라의 시장 지배력은 점점 더 확대될 것입니다. 4. 스페이스X. 스페이스X는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시장 기회를 포착하며 우주 수송과 위성 통신, 그리고 인공지능 인프라를 아우르는 독보적인 글로벌 제국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최근 스페이스X가 제출한 S1 증권 신고서에 따르면 회사는 중국과 러시아를 제외한 전 세계 총 시장 규모를 무려 28조 5천억 달러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시장의 세부 내역을 살펴보면 우주 부문 3,700억 달러, 스타링크 광대역 8,700억 달러, 스타링크 모바일 7,400억 달러, AI 인프라 2조 4천억 달러, 소비자 구독 서비스 7,600억 달러, 디지털 광고 6천억 달러, 그리고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기업용 애플리케이션이 22조 7천억 달러에 달합니다. 궤도에 진입하는 인공위성의 수가 지속적으로 급증함에 따라 가능한 한 많은 사람이 우주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우주 교통 안전을 최우선 과제로 두고 있으며 동시에 이러한 거대 시장을 지배하기 위한 핵심 인프라를 전례 없는 속도로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스페이스X는 초대형 AI 데이터 센터인 콜로서스를 단 120일 만에 완공한 데 이어 차세대 AI 데이터 센터인 콜로서스2는 그보다 더 빠른 91일 만에 제작하는 경이로운 건설 속도를 보여주었습니다. 통상적으로 100메가와트급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는 데 업계 표준이 약 2년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스페이스X는 이를 단 3개월 만에 달성하며 전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이와 함께 S1 서류를 통해
차세대 인공지능 모델인 그록5가 현재 콜로서스2에서 활발히 훈련 중이라는 사실이 처음으로 공식 확인되었으며 대규모 AI 기업인 커서 인수거래 전체 내용도 함께 공개되었습니다. 서류에 따르면 스페이스X는 커서를 600억 달러에 인수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고 있으며 인수 대금은 A급 주식으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만약 이 옵션이 취소될 경우 커서는 15억 달러의 해지 수수료와 85억 달러의 이연 서비스 수수료를 받게 되므로 거래가 무산될 경우 스페이스X가 입게 될 총 손실액은 100억 달러에 이르게 됩니다. 이처럼 강력한 AI 인프라와 자본력을 바탕으로 우주 수송의 핵심인 스타쉽 V3의 첫 비행 역시 대성공을 거두며 놀라운 성과를 증명해냈습니다. 스페이스X 팀워크의 결실인 이번 비행에서는 새로 배치된 스타링크 위성을 개조하여 장착한 카메라와 조명 장치를 통해 역사상 처음으로 우주의 다른 물체에서 스타쉽을 직접 촬영하는 데 성공하여 매우 멋진 장면을 연출했습니다. 이번 비행의 주역인 슈퍼 헤비 부스터 19는 처음부터 끝까지 스포티하고 완벽한 모습을 보여주었으며 스타쉽 V3에 장착된 랩터 3 엔진의 위력 또한 입증되었습니다. 랩터 3 엔진 단 한 기는 최대 이륙 출력으로 비행하는 보잉 747-8 항공기 2대와 거의 동일한 추력을 내는데 스타쉽 V3의 부스터에는 이러한 고성능 엔진이 무려 33개나 장착되어 있습니다. 즉 스타쉽 V3의 슈퍼 헤비 부스터와 동일한 추력을 내기 위해서는 보잉 747-8 항공기가 최소 66대 이상 필요한 셈입니다. 스타쉽 V3은 이처럼 압도적인 추력을 바탕으로 첫 비행에서 차세대 스타링크 V3 위성 20개를 성공적으로 배치하는 시뮬레이션을 완료했습니다. 스타쉽 V3은 1회 발사 시 최대 60개 위성을 탑재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는데 각 스타링크 V3 위성이 1TB/s의 다운링크 용량을 제공하므로 스타쉽 단 한 번의 발사로 네트워크에 총 60TB/s의 다운링크 용량을 추가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현재 팔콘9 로켓십 V 위성으로 제공하는 용량의 20배가 넘는 엄청난 규모입니다. 오직 스타쉽을 통해서만 가능한 이 혁신적인 공급 능력을 통해 스타링크 V3은 향후 전 세계 어디에서든 5G 고대역폭 직접 연결 서비스를 가능하게 만들 것입니다. 나아가 스타링크는 지구를 넘어 인류의 영토를 확장하기 위한 행성 간 통신망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스페이스X는 이미 달 궤도를 도는 위성들과 이들을 서로 연결하는 레이저 링크를 활용해 달 전체를 아우르는 통신망 구축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기존의 심우주 통신이 무선 주파수에 의존해 전송 속도에 한계가 있었던 반면 스타링크의 레이저 통신 기술을 이용하면 달 표면 어디에서든 기가비트급 연결이 가능해져 향후 우주 비행사들이 달에서 라이브 스트리밍을 시청하는 모습도 곧 현실이 될 전망입니다. 이를 위해 우주 비행사 달 기지, 그리고 달 탐사 로봇 등 우주 공간 어디에서나 고속 인터넷을 제공하도록 설계된 스타링크 전용 단말기인 로엄 인터플래네터리와 같은 미래형 개념도 함께 개발 중입니다. 결론적으로 오늘날 지구에서 수백만 명을 연결하는 바로 그 네트워크가 언젠가는 다른 행성에서도 인류를 연결해 줄 것이며 이 모든 공상 과학 소설 같은 미래를 현실로 만드는 핵심이 바로 스타쉽입니다. 스타쉽은 단순한 로켓을 넘어 태양계 전역에 위성과 기반 시설, 화물 그리고 통신 시스템을 자유롭게 배치할 수 있는 인류 유일의 다행성 수송 시스템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이상 오늘 전해드린 정보가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